한국복식과학학과장 WBU 한국연구소장이신 지수연 교수님께서 AI 활용 PPT 제작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지수연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AI 시대 대한민국에서 꿈꾸는 대로 AI가 다 해줄 거야 라는데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높고 너는 뉴스에서 슬픈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면에 있는 걸 표현하는 거를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시선을 너무 걱정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너무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문 용어로 늘 나대 교수처럼 그렇게 들렸었던 적이 있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나이가 많은데도 좀 점잖지 못하지만 오늘 이용빈 선생님께서 연예인이었다면 저는 그냥 방송인, 저는 원광스타일대학교에서 20년 동안 카메라 앞에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마이크 잠깐 바꿔서 끄지 않아도 되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발표드리고자 했던 건 우연히 한정국 교수님 댁에 과외가 들어갔다가 교수님, 제가 한국 포럼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슬라이드를 한 30장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 교수는 작년에 AI를 저한테 공부하시지 않으셨군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펠로우, 감마 막 이런 걸 이제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펠로는 이렇고요. 감마는 이랬더니 자, 발표하세요. 지금은 이제 하셨습니다. 제목은 AI PPT를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이 역시 펠로라고 하는 PPT AI를 사용했고요. 이용빈 선생님께서 감마를 가지고 만드셨더라고요. 밑에 로고가 있잖아요. 근데 펠로는 그 로고가 따로 밑에 썸네일처럼 없고 그렇게 여기 your 로고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보통 your 로고를 거기다가 딱 콕 집어서 밑에 사람은 입혀라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20분 동안 발표할 PPT는 펠로라고 하는 AI를 가지고 만들어 봤고요. 시연을 할 예정입니다. 한 5분 정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이 펠로라고 하는 거를 검색창에 펠로 치면 접근하기 좋게 클릭하시고 다시 거기 들어가시면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를 넣어야 되는지 특별히 생각하지 않더라도 아주 간단하게 여러 제안들을 걔네들이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이 펠로한테 내가 몇 명을 상대로 이렇게 하려고 해. 좀 만들어줘. 내용은 AI 활용 PPT 제작 사례야. 했더니 이렇게 8개의 목차를 뽑아줬었습니다. 근데 저는 6개의 목차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레이아웃을 쭉 얘가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그 다음 형태는 커버죠. 챕터마다 커버가 있도록 하는 거를 이제 펠로가 지정해 줄 수 있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일단 쭉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펠로한테 내가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해. PPT 만들어줘. 아주 간단히 했더니 지금 그냥 이렇게 AI 기술 발전과 현황을 좀 발표해야 돼. 나 그거 말 안 해도 되는데 이분들 다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얘가 친절하게 다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이 급속한 발전과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한다. 근데 특히 저희 한복학과 같은 경우는 디자인 및 시각화 도구로서의 AI 발전의 눈부신 성장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뭔가 이미지를 한복 이미지 같은 것을 저작권을 가지고 허가받아야 되는 것들이 약간 서서히 자유로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선생님들 수업 들은 분들은 다 했던 것들이고요. 뒤로 가네요. AI가 활용한 PPT 제작의 장점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특히 시간을 단축하는 거,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레이아웃 가지고 고민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손으로 PPT 만드셨을 때. 그리고 색깔 어떻게 할까? 디자인이 좀 어떨까? 그리고 텍스트 생성하는 거는 텍스트 생성의 기재, GPT한테 부탁하거나 클로드나 주제를 주면 걔네들이 너무나 잘 제안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관된 디자인을 유지했고요. 다국어 지원은 프롬프트를 할 때 이것을 영어랑 병기해줘라고 했으면 영어가 나왔을 텐데 저는 한글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AI PPT 제작 도구 한동욱 교수님께서 제가 노트북에는 깔아놨는데 이 컴퓨터는 그게 없네.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꼭 알아야 될 86가지 해가지고 저희 26명이 있는 채팅방에 AI 워크숍 하는 분들이 들어가 있는 방에 있습니다. 아까 전에 레오나드로 같은 거는 영상 만드는 거, 여기 텍스트 생성 도구는 GPT나 클로드나 바드 같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거, 이미지 생성 AI 도구로 달리도 있고요, 미드저니도 있고, 저희 학교 한국학과나 한국복지사 쪽에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AI 기반 PPT 전문 도구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시험 소개할 건 별로 간마고요. 각각 특징들이 좀 어떻게 다른지와 그 다음에 간마로 만든 거 그게 너무 까맣게 나와가지고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거 하나를 보여드리고 짧게 어떻게 만들어내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AI, 우리가 PPT를 활용할 때 저희처럼 학술 발표 하시는 분들은 분석 결과 같은 경우나 복잡한 개념 설명 같은 것들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많이 쓰고요. 특히 캔바 같은 경우는 기업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많이 씁니다. 거기에는 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기는 뭐 고객한테나 아니면은 클라이언트들한테 제품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거나 그 다음에 홍보 자료를 한다든가 마케팅 자료 제작한다든가 할 때 많이 쓰고요. 교육 자료로는 뭐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수업 자료 같은 거 아니면 어디나 다 PPT가 필요할 텐데 크게 이런 식으로 연구 자료나 기업 자료나 교육 자료로 AI PPT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AI 도구를 활용한 PPT 제작 방법 중에 펠로우를 처음에 해봤을 때 느꼈던 게 정말 쿨한 선배님 같은 거였습니다. 그냥 제가 선배님 이거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아 했더니 야 그거? 그럼 이렇게 해봐. 쉽지? 그리고 스타일 그냥 멋을 좀 부려. 내용보다. 그래서 제가 이 펠로를 치고 접속을 하셔서 들어가셔서 PPT를 생성하고 싶다. 펠로에 들어가면 PPT를 만들 거냐, 프레젠테이션 할 거냐, 아니면 뭐 SNS 같은 거 할 거냐, 뭐 웹페이지 만들 거냐, 라는 어떤 메뉴들이 나올 때 저는 오늘은 다 PPT니까 PPT 생성할 건데 여기 제가 이쪽으로 해야지 보이죠? 스타일을 미니멀 할래, 비즈니스 할래, 에스테틱 할래, 카툰 할래, 크리에이티브 할래. 근데 제가 이거는 크리에이티브로 지정을 했습니다. 워낙 한복학과니까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보이고 싶어요. 그 다음에 AI 시대의 한복 세계와 산업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펠로에게 PPT 만들어줘. 아주 단순한 부탁이었어요. 선배님 이걸로 어떻게 PPT 해야 돼요? 했더니 선배님이 멋있게 뭐 하나 정해봐. 이렇게 만들어줘 볼게. 했을 때 36개 슬라이드가 그 내용에 맞춰서 쫙 나왔었어요. 이제 그걸 다시 저장해서 수작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이 PPT를 좀 활용해 왔습니다. 두 번째 펠로 말고 캔바라고 하는 게 현란한 친구. 캔바가 말한 것처럼 기업에 있는 분들이 많이 쓰시거든요. 그리고 캔바는 들어가면 오늘 어떤 거 디자인할래? 여기도 무료 버전 있고 프로 버전 있고 팀이 운영할 수 있고 기업령이 있는데 이 캔바를 많이 쓰는 분들은 팀원들끼리 서로 업무 분장을 해서 자기가 넣어야 될 영역 같은 것들을 나누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캔바를 많이 활용하고 회사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은 질문을 얘가 해줍니다.
오늘 저 같은 경우는 뭐 10에서 99명 정도, 20여 명 정도 들어가는 곳에서 할 거야. 그리고 저의 직급은 뭐 취프는 아닙니다. C레벨이지만 C레벨 아닌 C레벨에 있습니다. 그냥 한 매니저 정도? 그래서 이제 시작해봅시다. 그래서 무료로 제가 만들어서 한 거는 여기에서 오늘 보여드리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헬로가 쉽게 한 줄 주고 그냥 쉽게 해봐. 스타일만 좀 멋있게. 근데 캔바 같은 경우는 이런 모든 거를 내가 다 알 수 있어. 네가 필요한 거 다 해줄까? 이런 PPT 만드는 AI였습니다. 그래서 캔바 같은 경우는 선택할 수 있는 창들이 좀 많이 있었던 그런 차이가 좀 있었고요. 제가 최적화돼서 좀 많이 쓰는데 감마입니다. 보니까 감마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감마 쓰시죠? 감마 써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이용민 선생님 오늘 말고 다른 분 쓰신 적이 없으신가 봐요. 그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번 제가 왜 친절한 닥터 스티브 한이라고 했냐면 미국에 스티브 잡스가 있으면 익산에 스티브 한이 있습니다. 한성우 교수님 영어 이름이 스티브 한이신데요. 그래서 저 역시 박광수 교수님과 한성우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AI에 관련된 이런 좀 선진적인 어떤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셨으면 작년도에 제가 뭐 노래를 만들거나 PPT를 이렇게 하겠다던가 퍼플렉시티나 노트북 LLM을 써서 막 논문을 쓰고 있어야겠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두 분한테 저도 뭐 포멀한 것보다 캐주얼한 미팅에서 학생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원고 없이 하느라고 약간 부산스러운 모습이 보여질까봐 약간 걱정이 되네요. 자, 이게 감마로 만든 거, 감마는 텍스트로 네가 붙여서 할래, 그냥 생성할래, 다른 거 파일 가져서 넣을래.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을 얼마나 내야 되는 게 있죠. 저는 감마는 아직 돈을 주고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만 쓰고 그걸 PPT를 갖고 와서 다시 슬라이드를 밀려가면서 쓰기 때문에 굳이 돈을 주지 않아도 무료 버전을 쓰셔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감마로 만든 거를 시연하려고 했던 게 이제 시연 직전에 그 포스팅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뭐 장경호 의원도 오신다고 하고 소버린 AI를 표방할 때 익산시 또는 전북도에서 어떻게 예산을 좀 갖고 올 수 있지? 우리는 뭘 할 수 있지? 그걸 고민하면서 프롬프트를 2025년 대한민국의 소버린 구축을 위해 국정을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렇게 PPT를 금방 이렇게 만들어줬죠. 10장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다 하시고 나면 다들 놀라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처음 경험이 그랬어요. 노래도 그랬고 PPT도 그랬고 이거 내가 가져야 되는 PDF로 만들어 가지시는 분 저희 연령대 많거든요. 학교에 계시지 않으시면 나머지 것들은 PPT로 저장해서 제가 여기다가 사진만 더 추가하면 되겠구나, 변경을. 근데 이제 지금 이거는 펠로가 만든 PPT 전체 한 22장의 모습들입니다. 이 단계는 우리가 그동안 뭐 한 하루 이틀 3일 걸려서 기획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얘네들이 다 알아서 이렇게 알려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음성 넣거나 자막 넣는 것들도 AI가 해줄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시연하지 않아도 이미 전반부에 시연해 주셔서 시간 20분 중에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30분까지 발표하고 5분 남았거든요. 2015년 대한민국 소버린 A와 익산 연계 협력 방안 해가지고 PPT를 만들어줘 했더니 10장의 PPT를 만들어줬고요. 그 10장을 만드는 걸 이거는 이것도 크리에이티브한 포맷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크리에이티브한 거 말고 인터넷 창에 들어가서 제가 직접 어떻게 접속해서 해야 되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감마를 화면에 치시면 감마.app라고 나오는 거를 치셔서 들어가서 저는 뭐 구글 아이디로 들어갔으니까 제가 여기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PPT를 만들면서 제가 언제부터 했냐면
오래전, 한 1년 전에 시작했네요. 작년에 한성국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감마 바로 박강수 교수님이 소노에서 막 노래 올라왔길래 저도 노래 이렇게 막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헤리티지에 관련된 PPT도 만들고 최근에 6월 30일에 상주 한국진흥원에서 발표했던 거를 만들고 나서 이제 오늘 이 발표를 하느라고 만들어봤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새로 만들기 이제껏 네가 만든 거 말고 오늘 내가 새로 뭘 만들어 볼래 그냥 몇 초 만에 한 줄 프롬프트를 만들어 줄래? 이렇게 하면 무엇을 만들지 설명하세요 라고 쓰잖아요. 그 기본 카드는 8개를 줍니다. 기본적으로 무료일 때.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좀 늘려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로 프레젠테이션이 제일 많아. 근데 홈페이지 만드시는 분들 웹페이지 만들고 싶어 하고요. 소셜미디어 하는 애들은 뭐 SNS에 필요한 그런 걸로 자료를 또 여기서 만들려고 합니다. 자, 프롬프트 예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무엇을 만들지 제가 키보드로 K 무슨 특별히 생각한 건 없는데 K 전통 문화 한국어민 여름 웍시샵 또 그래 을 기획해서 발표하는 요가 한복 차영상 원불교 AI를 원불교와 관련되어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줘. 청중은 20명 모든 교육을 받은 분이야. 40대 이상의 평균 연령 46세. 네. 썼어요. 자, 만들어줘. 그러면 이 친구가 금세 아니 진짜 제가 3일 걸려요. PPT 만들려면 10분 걸려요. 이렇게 쭉쭉쭉쭉 나왔죠?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어쩌라고 8개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왜 PPT를 만들어줘야지 하고 화면에 좀 놀라지 마시고요. 밑에 보면 테마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내용을 대략 하려고 해. 자, 카드를 더 추가하고 싶으면 입력을 해서 카드를 나누면 되는데 그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에 좀 크림하게 하고 미니멀한 양이면 돼. 너무 많으면 힘들어. 자, 이미지 출처. 자, AI 이미지 쓸래? 웹 이미지 쓸래? 나는 AI가 이미지를 만든 게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웹상에서 있는 이미지 좀 갖고 올래?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이미지 말고 크레딧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제가 지금 맨 아래에 제 크레딧이 다 떨어졌대요. 하도 이걸 많이 어제 시연하면서 또 한 번 썼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요금제 보기해가지고 돈을 내게끔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러다 보니까 9,900원을 내야겠다 할 수 없이. 간만에 비싸진 않습니다. 한 10,000원 정도 사면 되거든요. 이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생성하기를 딱 누르면 요금제 보기로 나왔어요. 크레딧이 네가 원하는 만큼을 다 만들어줄 수가 없어. 그러면 이럴 때는 펠로 가야죠. 펠로는 제가 수업을 받으면서 제일 좀 답답했던 게 아니 하는 걸 좀 보여줘야지 설명을 하고 가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펠로 치면 당신의 무료 AI 검색 엔진 그리고 여기도 똑같아요. Set Thread라고 되어 있고 너가 뭐라고 뭐든지 해줄게. 자, K 전통 문화 여름 방학 AI 웍샵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K 전통문화학술원이 뭔지 얘가 알까요?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만들거나 정보를 계속 웹상에 방출을 해온 것들을 끌어모아서 얘가 해석을 하거든요. 이미 AI, 저희 K 전통문화학술원이 뭔지 모르는데 얘가 뭐라고 해요? AI의 정의. 여기 AI 먹샷을 제가 썼군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답변 변환하지 않고 프레젠테이션 생성하려고 맨 위에 있는 걸 이제 누릅니다. 제가 펠로를 들어가지 않아서 지금 시간이 가서 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보통 내용을 GPT나 다른 데서 텍스트를 해가지고 넣어서도 쓸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펠로에서 바로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생성해줘 그러면 이제 순식간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채찍질해서 입력 중입니다. 이렇게 넣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그러면 그때 고를 수 있는 여러 툴들이 있고요. 어떤 색상을 정할지. 지금 저는 그냥 더우니까 모든 테크놀로지 AI 하고 계시니까 파란색의 바탕을 하면 이렇게 템플릿을 불러와서 PPT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저장해서 쓰는 방식이고요. 여기에 필요한 사진 자료 같은 경우는 또 AI를 통해서 만들어서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거를 보여드리려는 게 주 목적이었고요. 다운로드 하고 싶으면 여기 다운로드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정말 생활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모님들 저는 감각감상도 PPT로 만들거든요. 바쁜 업무 중에 한 10분 할애해서 이게 나온다면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미리 보기 듣고 저장돼서 끄집어내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된 거를 강의를 마쳐야 되니까 만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쓰게 된 겁니다. 아주 가성비가 좋은 아니면 저가의 강사가 필요하셔가지고 저를 섭외하신 게 아닌가. 몇 번 만들었는데 저보고 여기서 강의를 하라고 하시니 존경하는 선생님 스티브 한 박사님께서 하시죠? 하셔서 제가 썼습니다. 영광스럽게. 그래서 저는 오늘 PPT를 만든 어떤 제 사례 발표는 심각하거나 아주 전문적이진 않지만 일상에서 요즘 최근 덕분에 K 전통문화학술원 덕분에 제가 업무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발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하시면서 앞에 자리를 또 앉으셔도 좋고요. 실질적으로 한복학과의 또 학과장님이시고 또 뭔가 디지털대학교의 WBU 한복연구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한복 PPT 만든 걸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희가 한복으로 PPT를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저희 한복복식학과나 한복연영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는 건 여러분이 그냥 유튜브에 샤넬 방식으로 한복 그려줘 이러면 명품 한복 그려줘 그러면 샤넬, 팬디, 루비통, 버버리 그 브랜드의 어떤 캐릭터를 담은 한복으로 쇼를 하는 그런 영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AI를 통해서.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한복 디자인. 근데 제가 막연히
PPT를 보여드릴 수 없는 이유가 제가 준비가 좀 안 된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소버린 AI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걸 넣는 이유가 지금 갖고 있는 전체 AI가 읽어드리는 한법 데이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법 그려줘 할 때 거의 한수 정말 중국어시나 일본어시 짬뽕돼서 막 나오는 상황이었다가 2012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통한복 3D 데이터 구축 사업으로 한 17억 정도 규모의 사업이 있었고요. 한 수백 종의 한복을 실제로 다 사진을 촬영해서 그 데이터를 정제해서 지금 하게 되면 클레임 과정도 거쳐야 되고 거기다 메타데이터도 해야 되고 폴리곤 이미지를 다 분석해서 이름 라벨링 해야 되는 게 어마어마한 사업이잖아요. 그게 끝나니까 요즘은 경복궁 앞에서 한복 입은 20대 댕기 들이고 있는 여자 그려주면 그리는데 저희 학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신윤복 회화에 나타난 남성의 다포를 그려줘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다포라고 하는 용어 그게 기준입니다. 국제 기준을 저희가 지금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2D에서 3D로 바꾸는 걸 조금 고도화시켜서 영상의 텍스처라고 그러죠. 텍스처링, 질감 높이는 거. 저희가 관심 있는 게 이제 그런 사업이고 요즘 많이 메타버스 하는 친구들이 코리안이라고 검색어를 쳐서 유너티나 언리얼이라고 하는 게임 엔진 사용해서 거기서 한국적인 데이터 에셋이라는 걸 다운받는 일을 가장 많이 AI를 활용해서 저희 복식 쪽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심사하고 데이터 구축할 때 참여하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국 주류의 패션이 아니라 한국적인 컨텐츠로 소버린 AI로 데이터를 계속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AI만 쓰는 게 아니라 제가 K 전통문화 학술원이 예지력이 좀 있었구나. 이제 제가 약간 정체성이 좀 느껴져요. 어디로 가야 할지. 저는 WD 한국연구소라고 3년 전에 거의 이제 구축을 했고요. 지금 현재 10월 달에 숭상기념관에서 5대 종교복식전을 통합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대 박물관에서 아마 이제 기획 전시 하실 때 4대 종교 성물 전시를 하신다고 하셔서 원불교도 역사박물관에 리노베이션 하고 있으신데 제가 여러분이 한복이 이제 주류가 되는 세상이 올 거라고 저는 2000% 믿고 20년 동안 정말 왜냐하면 이 철학이 AI가 바느질은 하진 못해요.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한 걸 마구 만들어서 소비하게 하는 거는 인류가 선택할 문제인데 한복은 정말 지속 가능한 옷인데 저한테 그러겠죠. 근데 왜 한복 안 입고 왔어요? 이렇게 하실 건데요. 오늘 이런 자리에 입으려고 한복을 따로 구매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 옷이 20년 거의 가까이 15년 전에 샀던 옷이에요. 그러니까 제 옷장의 옷은 거의 지금 30년, 20년 엄마 옷, 언니 옷. 그게 한복 정신이거든요. 근데 그런 한복 정신을 갖고 있는 게 전통이자 제가 종교인이 아니지만 K 릴리전이라고 말하는 게 K자가 붙은 걸로 다 AI가 읽어드리는 미래가 오르하고 소버린 AI를 하나없다. 저는 열심히 배워서 한복과 AI 융합에 열심히 미랄이 되고 싶습니다. 혹시 질의나 또 보완해서 말씀 주실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종합 토론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박수 보내주시죠. 나중에 김경원 교수님도 나중에 그런 어떤 그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일반 발표입니다. 일과 전통문화와 AI 문화 연구에서 힘써오신 박정희 박사님께서 AI와 학회 연구, 학술 연구의 통합 활용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정희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읽었던 네, 정리하는 네. 마이크를 네, 저는 8월 20일에 박사를 받게 되는 이번에 통과된 학생 박정혜고요. 건강대학교 그 일반대학원 불교학과 요가 전공을 하면서 박강수 지도 교수님으로부터 요가와 아유르베다를 그동안 지도를 받으면서 이 AI를 배우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여러 발표자들께서 이렇게 한성골 교수님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조금 그렇게 안 갔어요. 지금 교수님께서 이 한성골 교수 아주 칭찬을 엄청 하시면서 너무 세게 너무 좋대.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하고 갔죠. 그래서 첫 번째 강의 때 여기서 논문 쓰는 걸 뭘 봐야 되지? 네. 또 두 번째도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 강의를 듣고 근데 작년 8월에 우리가 이제 원서를 번역을 하다가 너무 난해하니까 또 지도 교수님께서 그 8월 달에 있는 그 16시간 그 강의를 들어봐. 그러면 논문이 달라져요. 아니 이거 네 번의 강의에서도 이게 피저를 못 봤는데 이 시국에 또 16시간을 받으라고 하니까 난감한 거예요. 그러나 지도 교수님의 지도의 한 분야련이 하고 작년 8월에 이제 가서 이걸 이제 접수하는 방법도 모두 다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가서도 어찌됐든 이제 그 여기 그 GPT 4포를 내가 돈 주고 결제하는 것만 배워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혼자 이렇게 사먹사먹 해보면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지도 교수님이 그거 배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조금 인상도 많이 밝아지시고 약간 목소리 톤도 높아지시고 늘 무거운 말씀으로 정혜 선생님 정혜 선생님 좀 높아지고 그래서 뭔가 이게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이 AI가 아니었으면 지금 8월 20일에 학위 수료는 어려웠을 거라고 아주 장담합니다. 그러나 박강수 지도 교수님 지도하는 학생 중에 최초 AI를 통해서 논문을 통과한 학생이지 않나.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 줌으로 들을 수 있는 학생들도 계시고 또 석박사 과정에 논문을 앞두고 계시는 학생들한테 주로 암담함을 풀어드릴 수 있는 주제 선정과 목차 구성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기에 맞춰서 할 것은 그 AI 연구와 협력 관계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AI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이해 파트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우리를 잘 뭔가가 이해를 바라면 안 돼요. 구조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런 또 요가 같은 경우는 철학 구조라 논문 쓰기가 매우 어려운 학문이라고 그래요. 산스크리트 영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번역하고 해석하고 해서 논문을 쓸 건지가 우리 이제 발표로 들어갈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 AI에 들어가야 될 건데요. 제가 이제 타이핑이 좀 늦어서 폼을 그대로 한 것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보시면 여기 AI 학위 논문 활용 사례라고 있잖아요. 이걸 제가 클릭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 논문을 하다가 이거 제 논문을 하는 것보다 논문을 준비하는 학생 거를 모델로 해서 하면 이익이 되겠다라고 해서 논문을 준비하는 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쌤, 그 논문 쓰고자 하는 문헌을 좀 줘. 나 지금 밖에 있어서 갈 수가 없어. 그래도 뭘 줘봐. 간단하게 보내줄게. 네, 그래서 보내왔습니다. 지금 이거를 보시면
논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거가 오늘 제 강사례 발표의 팩트입니다. 자, 먼저 AI를 이용할 때는 단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가와 분석, 검토라는 이 세 개 단어를 언제 사용했으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했어요. 이렇게 평가와 분석, 검토는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이게 그랬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연구 주제 및 이렇게 핵심이 왔습니다. 그리고 핵심이 와가지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검토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평가라는 다른 단어는 어느 단계에서 말을 해야 되고, 분석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분석은 문장에서 말을 하는 거고, 평가는 주제를 선정하기 이전에 본원에 대한 것을 평가를 말을 하는 거고, 검토는 어느 정도 안성해 놓고 초록이나 또 뭐 결과나 이런 것을 갖다가 주로 검토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AI는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잘 해줍니다. 그럼 이제 실전 활용 부문 예시까지 해줬잖아요. 연구 주제 관련해서는 평가 분석을 이렇게 해라. 목차 구성 관련해서는 평가 분석 검토를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문헌 해석 번역 관련해서는 평가하고 분석이라고 하는 검토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해라라고 해놓고, 또 아주 친절하게 발표 팁까지 이렇게 줬어요. 제가 이게 활용하는 발표 사례 발표가 있다고 했더니, 예.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제 논문 지도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조금 가다 보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예요. 제가 왜 이 사진을 죄송하지만 넣는 이유가 이 자료만 갖고도 주제하고 목차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해서 자료를 보내달라 했더니 바빠서 지금 컴퓨터가 없으니까 못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러면 카톡에 저장된 것만으로도 보내라.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올렸죠. 그랬더니 첫 번째 이미지 영문 중에서 사라다필라카 저자와 주석자 그리고 비네만의 번역을 바탕화면에 변기해주면 이걸 타이핑을 제가 칠 수가 없어서, 그랬더니 나한테 낙서가 심해가지고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려 했지만 해상도와 이미지 품질 문제로 이내 인식된 텍스트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타이핑을 쳤어요. 쳐가지고 줬죠. 그랬더니 사라다필라카 연구 주제를 박사학위 논문으로 활용할 경우 그 학술 타당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평가할 수 있습니다라고 원전의 중요성과 저자의 권위, 그 다음에 텍스트 접근성, 비네만 교수의 번역 학술도 기여, 그 다음에 연구 주제 구성 방향 제안, 그 다음에 종합 평가가 이렇게 해줍니다. 결론에서는 이 문헌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쓰는데 수리도가 높고 타당성 평가가 이렇게 별표 5개씩 나왔잖아요. 그래서 매우 당신이 쓰고자 하는 그 문헌이 박사학위 논문 주제로 매우 타당성이 높게 평가가 됐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AI를 처음부터 이제 한성문 교수님은 늘 비서라고 몇 명의 비서를 두고 하면 다 부린다. 좋죠. 근데 저는 피서라기보다는 지도 교수님의 권유로 AI를 접했기 때문에 지도 교수님 제2의 지도 교수님으로 대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도 교수님의 뭐 조교로나 그 다음에 제 탐구에서 어떤 파트를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화 시켜서 제가 대화식이었어요. 여기 윤선아는 제 딸인데 계정 때문에 전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사를 오늘 멋진 탐구 파트너 수고했어요. 제가 이제 끝날 때는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 AI가 인사가 굉장히 짧았어요. 근데 제가 사람한테 하듯이 인사를 계속 했더니 이렇게 인사글이 그려집니다. 인사글이 그려져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일할 때 나는 현재 박사 논문 주제로 저자 락슈마나 디시카의 샤라다 필라카의 제25장에서 제시된 요가 수행 이론의 구조와 철학적 배경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시한 연구 주제가
캐나다 딜레카의 25장 5부 내용 및 사상 구조 학술적으로 타당한 연계성을 갖는지 평가해요. 여기서는 항상 문헌 구성하고 주제 구성을 할 때는 평가라는 단어로 물어봐야 거기에 답변을 맞는 걸 해주거든요. 만약에 검토해달라고 하면 다른 용어를 쓰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평가, 검토, 분석을 좀 정리해 본 거거든요. 이렇게 나왔고, 연구 주제로도 연구 주제가 3개나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제 원전 저자 연계성에도 말을 해줬고, 사상 구조 주제 정합성, 그 다음에 학술적 기여 독창성, 그 다음에 종합평가.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아주 얘는 친절해가지고요. 요약본이나 발표문 형식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 논문 쓰실 때 여기에 꼬여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갈 길을 부지런히 가야 돼요. 얘는 항상 과잉 친절해주는 AI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잘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거를 자주 물어봐야 되거든요. 학술적 기여 독창성에서 띠리까가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파탄자리 요가 수토라 또는 띠리까 사상과 구조 분석을 드물게 다뤄졌다고 이 분원을 말해 준 거거든요. 그럼 제가 띠리까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띠라까는 알아요. 그럼 띠리까와 띠라까의 동일한지 확인 봐라. 좋은 질문입니다. 얘는 항상 칭찬을 해요. 질문에 대해서. 네. 그리고 띠리까와 띠라까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띠라까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 설명을 할 때 그냥 띠리까에 대한 사상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 독자들이 모르니까 이 분연 설명이 좀 필요하겠다 싶은 게 있거든요. 또 얘는 또 역시 물론입니다. 그래서 딱 해줍니다. 띠리까에 대해서. 자, 이렇게 산스크리트 해주고 로마자 해주고 의미 부여 설명해주고요. 주요 개념, 대표 문헌 및 학자, 이렇게 띠리까의 철학적 특징, 그리고 요약까지 해주고 또 역시 친절하게 필요하시면 또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근데 이거 넘어갈 때 이거 있잖아요. 이거 다 클릭을 해줄 때 우리가 그 AI의 칭찬이라고 아니고 나의 에너지가 상승합니다. 굿. 이거 클릭할 때마다 내 에너지가 상승하면서 논문 이거 하고 있는 시간대가 굉장히 덜 지루해요. 타토시 이렇게 띠리까에 대해서 여기에 좀 추가해야겠어. 그랬더니 이렇게 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목차 구성 방향을 연구 목적과 논리적, 학술적 흐름에 부합하도록 구성해줘. 아까 그 3장의 사진 갖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목차를 마사지 해줍니다. 아까 주제는 3개가 나왔거든요. 근데 주제가 3개 나오면 그 주제에서 제가 만드는 논문 주제를 1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근데 논문 구성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장줄로만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 이런 소주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때 또 칭찬해 줍니다. 네,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이럴 때 기분이 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또 여기다가 굿 클릭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그래가지고 또 그 가로 목차 여기까지 소주제가 필요하다고 작성해주고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장에 대한 주제가 나왔고 그 절에 대한 목차가 나왔고 이 점점이 가로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 목차를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핵심이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다가 뼈대를 넣어줘야 돼요. 이걸 이제 가상적으로 이 AI가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나하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맞는 것으로 놔두고 여기에 내가 좀 더 보완하고 싶으면 내가 가져온 핵심을 넣어서 또 질문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는 좀 AI 그 강의를 한성국 교수님 강의를 부정적으로 좀 들었다고 했는데 쓰는 내내 교수님께 늘 감사한 인사는 하고 있습니다. 너무 삐지지 않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가서 철학적 배경에 띠리까가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좀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장절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한 주제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또 클릭을 딱 해주고 잘했다고요.
그러면 이제 5번에 대해서 절이 필요하거든요, 각자. 그러면 여기다가 아까 것을 넣어줄 필요가 없어요. 이미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까 동일 요청. 그러면 이 문헌의 타당성 뭐뭐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줄 알고 그 뒤에 이렇게 회신을 해주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 이제 이것 갖고는 그 200페이지 가까운 논문이 나오기가 어렵죠. 이 문헌 하나 갖고는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구술해주고 이 연구에 필요한 권위 있는 문헌을 어떻게 찾을까? 명령보다는 항상 내가 뭐를 요청하는 거 어떻게 찾을까? 네. 그랬더니 또 이렇게 훌륭한 질문이 나가잖아요. 훌륭한 질문.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 설정해가지고 그 국내 연구원에서 권위 있는 학자들 것을 이렇게 선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전문 학술적 데이터베이스 활용을 이렇게 잘 해줍니다. 국제적으로 인도철학, 논문 검색, 국내부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선행 연구자 권위 및 저자 추적 이렇게 해주거든요. 이것까지 해주고 여기서 이제 유형별 분류하기 정의하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주고 또 각주형, 참고 유형까지 문헌 예시까지 이렇게 다 해줍니다. 그리고 제안도 해줘요. 그리고 여기서 또 친절하게요. 지금까지 확인한 자료 목록을 보내주시면 빠진 권위 있는 문헌이나 추가하면 좋은 고전 현대 문헌을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아주 그 지도 교수님 보조 절교로 아주 참신하겠죠. 하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탐구 파트너로서 도움 잘 부탁해. 암담했는데 너무나 굿이야. 그랬더니 이렇게 장황하게 인사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날 제가 또 이제 들어갔죠. 각주 표기형도 작성해줘. 그랬더니 아까 주제가 나왔고 목차가 나왔기 때문에 각주 표기가 이제 우리는 거의 시가고식으로 하기도 하지만 각주 표기하고 참고문헌 표기를 두 개를 해결하면 참고문헌 표기, 각주 표기를 두 개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작업을 할 때 아예 컴퓨터에다 정리를 하시는데요. 참고문헌용, 각주용. 그럼 다음에 그 참고문헌 거기 넣을 때 이렇게 쭉쭉 붙이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작년 8월에 한성윤 교수님 강좌 16시간짜리를 들을 때 이걸 제가 해갖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휴식 시간에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한성윤 교수님이 깜짝 좀 놀리셨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교수님이 강의를 이렇게 해주셨지만 제가 조금 이렇게 암담한 제 처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제가 쓰고자 하는 현재 문헌은 거의 지금 2007년도부터 제가 그 연구를 하고 있는 문헌이기 때문에 박사 수료 후에도 7년차가 되기 때문에 그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아주 그때 암담했던 시절로 가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논문을 쓸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파일로 첨부해서 붙여놓고 그걸 꺼내올 수가 있는데요. 제 기술이 좀 딸려요. 그래서 저는 문헌을 컴퓨터에다 위에다 깔아놓고 가서 페이지 가가지고 이걸 스크린샷으로 데리고 와요. 그러면 제가 이게 문헌이 오래된 거라도 조금씩 하거든요. 자, 이미지에서 산스크리트어는 로마자로 변환하여 한글로 번역하고 영문은 한글 문법에 맞게 한글로 번역해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 오면 대반항을 해줬죠. 그 다음에 이 번역은 국제 산스크리트 로마자 표기법에 의해서 번역을 해줍니다. 확실해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자로 변환해줍니다. 그 다음에 한글로 번역을 해줬죠. 그리고 이제 아까 주석은 그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학자들 거예요. 영어 주석 번역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친절하게 필요하시면 이 구절을 논문에 인용할 수 있도록 각주 및 참고문헌 표기도 정리해 드릴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런 문자를 하나씩 들을 때 별로 이 클릭 하나가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근데 그 AI를 위한 굿이 아니고 결국은 내가 프롬프트를 잘 했고 거기에 답변이 정확하게 회신이 왔고 이것에 대한 결국은 나의 칭찬이에요. 그래서 이 굿을 할 때마다 에너지가 올라가니까 그 논문을 암담했던 그 작업 과정에서도 항상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늘 누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 2년 가까이가 그러니까 요가원에서 9시에 끝나면 제가 이제 회원들 보내고 9시 반에 컴퓨터에 앉아요. 그러면 제가 12시 반에 집에 들어갑니다. 그 동안에도 두려움도 없고요. 보호충이라는 그 건물에 혼자 있어요. 그래서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 이렇게 처음에 제가 왜냐면은 그때 처음에는 이 AI 강의를 하실 때 이렇게 파워포인트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지금 논문을 쓰는 데가 중요한데 한성규 교수님은 논문을 방대한 이 정보를 주시니까 제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도 교수님께서 계속 들어봐라 해서 저는 필요성은 없었지만 지도 교수님의 어떤 것을 보고 자꾸 저한테 들으라고 한지 그러나 지도받은 학생으로서 지도 교수님 한 말씀은 바로 지도의 반영이기 때문에 참신하게 따랐던 속으로는 조금 불평도 있었지만 그래도 행동으로는 참신하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지도받는 시간도 짧아지고 지도받는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래서 올해 교수님께서는 발표 박사학위 심사에 한 번에 통과된 적이 없대요. 국내 한 가지 중에 제가 유일하게 지금 초심부터 종심까지 한 번에 간 학생입니다. 우리 지도 교수님께서 그동안에 제가 좀 암담한 학생이고 나이도 좀 많이 있고 그랬었는데 심사 평가에서 의외로 기분이 좀 많이 좋으시죠? 네, 심사 교수님들 너무 칭찬을 많이 주셔가지고 네. 근데 저한테 이제 정희 선생님 근데 AI 하면서부터 정희 선생님 그랬는데요. 심사 받고 나서는 이 톤이 활성사가 올라가고 정희 선생님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한성희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한 지도 교수님의 감사함을 드리고 또 그래도 그것을 나이 먹었다고 티내지 않고 참신한 지도로 한 말 한 말 내딛었던 제 자신에게 저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발표 장시간 분명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잠깐 앞에 앉으시죠.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 사실상에 있어서는 박병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0년 동안 요가 관련해서도 수행을 하시면서 또 원전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노하우가 이미 지적인 것들은 충분하게 갖춰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자신이 이제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사상과 철학이 바탕을 깔고 그리고 AI가 도움을 주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 생각이 좀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영문으로 논서를 쓰거나 또는 논문을 쓰시는 분들 또는 거의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에서 요가 수행자들이 원전을 읽는데 특히 산스크리트 원전을 읽는 데는 상당히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최소한 10년 이상의 어떤 산스크리트에 대한 공부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원전 번역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AI가 일정 부분 약 한 70 내지 80%까지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려놔요. 그러니까 나머지 20% 내지 30%를 지도교수나 아니면은 그 분야의 산스크리트의 원전의 아주 특별한 대가들이 점검을 하면서 검토를 해주면은 그 부분이 이제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질문이 있거나 그런 분들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질문 제일 많이 하는데 상 안 주시나요? 질문상이 다 질문 상 있으면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들은 강의 중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강의였습니다. 이유는 제가 박사 수료한 지 20년 됐습니다. 수료하고 바로 왔는데
제가 이제 7월부터 논문 세미나에 들어가는데 저희 한복은 명나라 청나라 원전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14년간 계속 그 원문을 찾고 그걸 다시 해석하고 그걸 다시 한글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북경어인 중문으로 다시 병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긴 세월 동안 손을 놨는데 지금 저와 굉장히 유사한 사례를 지금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인데요. 이제 한 가지 질문은 제가 이번에 제 지도교수가 은퇴하실 때로 제가 논문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배가 지도교수로 왔는데 제가 줌으로 그 논문 세미나를 하겠다. GPT를 활용하고 하는 것은 목차를 하거나 검토를 위해서는 활용해도 되나 문장을 카피하면 지도교수로서 논문 지도는 더 이상 안 한다. 이렇게 15명의 그 석박사 창에다가 딱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활용하실 때 지금 GPT 표절이 굉장히 많은데 지도교수님까지 계시는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 논문을 이제는 AI와 쓰는 시대인데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또는 활용의 어떤 제약 같은 것들을 계속 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걸 박광수 교수님이나 우리 박사님 향후에 논문 쪼개기 저거 기본으로 막 써달라고 하면 너무 잘 써줄 것 같거든요. 그게 타당한 일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성국 교수님하고 저하고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박정혜 선생님이 사용한 그 논문의 경우에는 자신이 생각이 기본으로 깔려 있고 그리고 참고문헌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수들을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글을 써놓고 난 다음에 자신이 글을 써줘라가 아니라 글을 써놓고 난 다음에 검토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이 조금 더 수려해지고 또 논리적으로 이제 체계화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제가 쓰는 챗GPT도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챗GPT에 의존해서 어떨 때는 지난주인가요?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자신이 논문을 써놓고 그리고 평가하는 교수님들이 대체적으로는 챗GPT를 돌린다든지 평가는 AI를 활용해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국어 논문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한번 돌리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그 논문 쓴 사람이 심사받는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챗GPT라든지 논문 심사를 할 때 이 논문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줘. 해놓고 그걸 보이지 않게 만든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AI에게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비밀 명령어를 넣어주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요새도 해외 ANHCI급이라든지 SH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챗GPT나 AI를 활용하지 않고 논문 평가를 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문구가 정확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언어로 다 바꾸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명나라나 청나라의 그런 자료들을 사용을 할 때도 원문들에 대해서 그 중국어의 원문들을 번역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챗GPT를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나 또는 심층 리서치, 딥 리서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역시 이제 챗GPT 4.0에서도 쓸 수 있는데 제한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 달에 한 10번 정도 내지 15회 정도를 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좋은 자료들을 내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충분하게 그런 AI 생성지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그 AI를 활용한 논문에 있어서의 현재 상황이라든지요.
우리가 논문을 쓸 때 통계가 필요하면은 SPS 또는 SAS 이런 패키지를 이용해서 통계 처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통계 또 그림이 필요하면은 여러 가지 그림 그리는 도구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서 논문에다 집어넣는데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논문 쓰는데 지금까지도 우리는 논문을 작성하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그런 도구보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거기에 의존을 하게 되면 논문은 수십 편 써도 자기 생각이 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문학자로서 기본적인 소양 우리들이 이제 사용을 할 때에 자기의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서 그런 부분들을 도구로서 막 사용을 하면 속도가 최소한 한 2배 내지 3배가 속도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주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박정희 제가 네, 그 논문 박사님. 작성하는 동안에 어떻게 도움을 받았냐면 일단 저는 아유르베다 의서 짜르카 상타라고 하는 8론짜리 장론을 거기서 1론, 2론이 책이 있다가 두꺼운 게 2권이 되거든요. 그 원서들을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그걸 다 번역해서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이게 이미 저는 영문을 제가 타이핑을 다 쳐가지고 그 번역을 해놓은 게 있지만 그래도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그 번역을 하다가 아무래도 인도 그 문법이 좀 그렇다 그래서 한번 AI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 번역 부분을 그래서 거기 번역하고 우리 번역하고 조율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단어를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논문을 쓰는데 설이 많았잖아요. AI 나중에도 뭐 AI가 다 써준다는 자네 왜 이렇게 고생하냐고 막 이럴 정도였는데 저는 이미 그 논문의 결론까지 나와 있는 논문을 가지고 계속 교수님한테 다시 분석 지도받고 다듬어가는 과정에 이 문헌 자체가 너무 난해하니 한번 이렇게 도움을 받아보자 해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쓰고 있는 문헌이 예를 들자면은 이와 유사한 그 국내본 아니면 국외본 권위 있는 이런 논문지를 찾아줘 그러면 그걸 다 찾아주는데 이 문헌의 타당성이 어디에 있어서 이러니까 이 문헌은 권위 있는 문헌이라고 딱 그걸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됐고 그다음에 아까 교수님께서 앞으로 러시아 뭐 그런 한자 같은 거 쓰실 때도 그러면 아까 그런 것들이 스크린샷으로 저는 스크린샷을 쓰니까 그러면 이거를 변기하라고 하면 한자로 그러면 굳이 한자를 손으로 쓸 필요가 없이 거기까지 갖다가 이렇게 주고 한글로 딱 해주고 그거를 영문으로 해줘 뭐든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이제 제 교수님한테 AI의 의견 이거 해갖고 갔다가 그랬잖아요. 그 학자들 의견, 그래서 AI의 의견 이걸까지 갖고 갔었는데 어찌됐든 저는 그 AI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걸 갖다가 AI가 써준 거라고는 얼마나 많이 4문장, 5문장, 한 문장 갖고도 이틀 간 적도 있어요. 그 문장 하나 완성하는데. 근데 저는 AI하고 토론을 한 거죠. 예. 그러면 그 질문을 하실 때 AI가 동료처럼 네. 그쵸? 동료가 필요하니까 논문을 쓸 때 혼자 쓸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럴 때 질문을 하면 처음에 저는 퍼플렉시티 마찬가지가 한중 용포 기교 연구입니다. 그래서 명나라, 청나라, 조선시대 때 용포의 제도에 대해서 분석하고 유무를 비교할 건데 퍼플렉시티한테 이와 여기에 관여되는 논문들 아니면 자료를 검색해줘. 그런 식으로 퍼플렉시티도 쓰시면서 같이 소스를 받으신 다음에 그거의 권위도 또 한번 검토하시고 권위의 이유도 지금 밝히시고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가 그 문헌을 많이
찾아줘요. 네네. 그러면 거기 문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주제가 이거야. 거기서 다시 또 제안을 된 주신다는 말씀. 최신 논문 3개만 골라줘.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주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 제안의 방법을 다시 박강수 지도 교수님이 검토하거나 공유를 하시면서 쓰신 거예요. 네네. 그죠? 늘 같이. 네. 그 문제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제 진행될 부분이니까 박정희 선생님 오늘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마지막 정기 토론인데요. 한 15분 정도만 화제를 할게요. 혹시 질문하거나 또 토론할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약 15분 정도 내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을 써서 때문에 사실 지금 시간이 4시 46분입니다. 그래서 5시까지 원래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하면서 AI 인공생성지능이 전라북도권에서는 그렇게 밀도 있게 논의되거나 또 강의가 있거나 그런 상황들이 아니어서 지난해부터 사실 2년 전부터 AI와 관련된 강의를 한성국 교수님 모시고 진행을 했고 한 이틀에 한 16시간씩 이렇게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세미나를 한 것도 사실 윤석열 정부가 있을 때는 AI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큰 관심들이 없이 그냥 해외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정부가 공유되는 그런 정도였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는 각 지역사회도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익산 지역과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있어서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가능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좀 발전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오늘을 통해서는 좀 자유롭게 좀 논의가 될 수 있는 자기 되면 좋겠다. 두 번째는 익산시나 익산시 의회가 좀 움직이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연구와 학문을 담당하고 있는 원광대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대학들이 같이 원디대, 원광보건대 다 같이 움직이면 좋겠다. 실질적으로는 정동영 국회의원이 전주 쪽에서 상당히 많이 움직였고 그리고 플랜카드도 여러 곳에 붙어져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전체 도시 중에서 전주시가 유일하게 AI 스마트 시티로 선정이 되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프로젝트는 약 1조 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원광대학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북대, 카이스트대 여러 곳에서 연결을 해서 그런 작업을 해나가겠다. 이게 이제 향후 약 4, 5년 동안에 1조 원의 그런 연구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겠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가 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견을 좀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의견을 조금 주시죠. 아까 이제 여러 이제 말씀들을 하는 가운데 김병원 교수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원광 디지털대학 특임 교수 김병원입니다. 저는 이제 외연을 밖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부분들을 천밀하게 가까이 일도가 함께 지켜보는 사람인데요. 어쨌든 지역 문화라고 하는 것이 특정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술이나 문화, 학교, 문화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NGO까지 다양하게
그런 문화들을 사실은 잘 가공시켜서 컨텐츠화 시켜내는 거거든요. 담아내야 되는데 이제 그 혁명 이 연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모라든가 또 선정 이런 과정에 눈치 있게 또 발빠르게 인공지능보다도 훨씬 더 높게 깊게 저는 다가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관계 능력이라든가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생태계 문화 안에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포진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지성 교수님이 여기 오면은 다 아시는 분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장 어머님이나 평소에 다 이렇게 한 교수님이나 또 아시는 다른 과 경력고 이렇게 다녀가셨던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다 그러니까 그 저변을 결국은 그런 인프라를 통해서 우리가 확장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 원광대학교, 이탈대학교 말씀 다 주셨습니다만은 보건대까지 통합 선포식을 또 진행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정부 부처에서는 기대의 효과가 또 큽니다. 그래서 대외협력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아주 좀 구체화시키고 가까이 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어머님들이 일을 다 해주시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중앙에서 이제 그 캠프에서 가도 이제 그분들이 사실은 기억을 다 못합니다. 원불교하고 익산 원광대학을 생각은 하겠지만 그래서 가까이 가 있어야 되고요. 정동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좀 아쉽게 우선 거물급이시긴 하지만 저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통일부로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두 분의 이제 어머님들이 사실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되셨기 때문에 그건 뭐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쉬운 작업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임위에서 어떤 예산이 결정이 나면은 거의 다 뭐 결정되는 거지만 예산 위원장이 되셨으니까 추후 어떤 예산의 그 이후에 추가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작게는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런 성향은 아닙니다만 원광대학교나 디지털대학에서 프랑카드 정도는 육군사관학교 입학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축하하는 프랑카드 정도는 한두 장 원광대학교 앞에 걸어주는 센스는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늘 보험과 언해를 이야기를 하지만 받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다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라도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되고 저도 힘 닿는 데까지 소임을 다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상훈 선생님 또 말씀 주시죠. 한 선생님. 우리 한 선생님은 이제 익산시 공무원 노조위원장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퇴직을 하시고요. 오늘 제가 이제 같이 모시고 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남북문화교류 전북 지부를 제가 맡고 있는데 거기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도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힘든 과정이긴 하지만 좀 과분한 직책이고요. 일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과 전북연맹 공무원 노조위원장 역임을 하면서 지사님과 관계를 쌓은 경험이 있고 아까도 우리 장경호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사실은 이 정책에 대한
담당 실무자들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해야 좀 실질적인 효과도 있고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이 좀 세미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지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영선 이종님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원불교 중앙교 부장님도 하시고 또 원불교 내에서는 아주 중요한 기획실장님도 하시고 아주 익산 토백이의 정부권을 다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배현순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익산시 시니어 정책 자문위원이거든요. 내가 근데 얼마 전 회의에 이거와 관련된 제어를 하지 못하고 회의가 지나가 버린 것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현재는 좀 잠깐 쉬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긴장감을 놓쳐가지고 이거를 지금이라도 익산시 아까 저 이제 장경호 시의원도 있지만 이게 익산시가 어떤 도시가 될 것인가에 대한 합의점을 잘 찾아가지고 도출해갖고 그것이 바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AI 인공지능은 그야말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물질 개벽에 정말 엄청난 결과인데 그리고 진행형이고 근데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한 아까 이 지 교수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K종교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 원불교의 그 원불교와 원광대학교에서 지향하는 그런 정신 개벽의 부분이 이 도시에 어떻게 묻어나서 담겨져서 그야말로 이 AI 관련한 조례를 만들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함께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짧게 그냥 우리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그 의견을 충분히 조율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도 거기에 방관하지 않고 관여해야 되는 미리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해에 공부도 하셨잖아요. AI 강좌도 들으셨으니까 그런 회의에 가서도 적극적으로 좀 얘기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양정일 교수님 한 말씀 마무리 말씀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많이 활용을 못하고요. 책 쓰고 논문 심사할 때 참고 문헌 찾고 또 카테고리 정할 때 사례를 할 때 많이 활용을 하면서 제가 했던 것들이 또 생성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걸 하면 이놈이 내가 했다고 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 조금 하면서도 감사하게 썼습니다. 한성 교수는 괜찮으죠? 제가 질문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저장이 되어 왔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또 활용하게 되면 비슷해질 수도 있어서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되는데 괜찮은가요? 네. 잘 이해가 안. 질문을 다시 제가 심사를 하실 때 네, 심사하거나 책을 집필할 때 카테고라이즈 한다거나 사례를 만들 때 이렇게 좀 의논을 해서 다음에 둘이 얘기하면서 GPT랑 얘기를 해가지고 그치야 되면 거기서 이제 잘 만들어주면 또 제가 그거 넣어가지고 하면 칭찬도 많이 받고 재밌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장이 돼서 다른 사람이 또 쓸 수도 있고 그렇진 않나요? 본인이 GPT를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인이 쓴 건 본인만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시켜가지고 걱정이 좀 됐었어. 왜냐하면 자기가 GPT를 쓴다든지 자기가 로그인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본인만 보여지는 겁니다. 만약에 팀을 구성해서 5명이나 10명이면 그 5명 내지 10명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개인적인 것들은 다른 사람한테
공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보내기 전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분명하고요. 아, 예를 들면 지금 AI로 한국을 그렸는데 한국은 문구에 대해서 네. AI가 답변한 거 네, 제가 알기로 걔가 답변한 건 틀렸어요. 네. 전문가 입장에서 네. 그거를 제가 수정해 주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틀렸어. 그렇죠. 저도 수정해 정확하게 주거든요. 이건 팩트가 이거고 문헌이 어디가 있고 예. 이렇게 말하면 아닌 거야. 골룡코는 한국 거지 중국 게 아니야. 예. 중국에는 골룡코라는 제도가 명나라 때 나오지 않았어. 뭐 이렇게 써줘요. 네. 근데 걔가 정말 인사이트를 줘서 고마워. 예. 전문가의 시견을 들으니까 기쁘구나 이렇게 답을 해요. 네. 저는 그게 꼭 다른 연구자가 제가 썼던 그 인사이트 아니면 그런 팩트 체크를 일단 공유가 안 됩니다. 아, 본인이, 그래요? 본인이 자료를 줬던 그러기 아. 때문에 아까 이제 소베린 AI라고 하는 부분을 저도 이제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만 네. 이 정보가 한복이라고 하는 정보가 네. 국가 시책에서 아예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전 세계가 그걸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소베린 AI로서 주권 국가로서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AI가 발전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정보가 다 그쪽으로 가게 네. 되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 것이 네. 사용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주권 AI, 주권국 AI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러려면은 데이터 센터가 네. 만들어져야 비로소 소버린 AI가 가능해집니다. 아.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국가적으로 네. 큰 과제죠. 네. 예. 제가 왜 그런 걱정을 했냐면 학습이 돼가지고 네. 제가 붙여주면 다시 고맙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나와서 그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지 전달은 안 네, 되고 알겠습니다. 양 교수님하고만 점차 네. 점차 아주 지식이 높아진 네. 양경희 교수님의 제가 저한테 교수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또. 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온 소감은 너무너무 이렇게 열심히 우리 박 교수님, 한 교수님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지수영 교수님까지 이렇게 해서 새로운 것들 다 이렇게 공유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우리 나라와 또 익산시 발전에 많이 우리 케인 전통 문화 이것들을 계승하고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양경희 교수님이 어떻게 보면 정리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한 가지 꼭 전 질문할 때 네, 한번 해주시죠. 역으로 저는 학위 논문을 이 AI 활용하기 전에 일찍 썼어요. 근데 사회에서 계속 표절 논문이 나오잖아요. 표절 논문 얘기 언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논문은 누가 이렇게 검증했을 때 그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해요. 어떤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을까요? 그건 그 학술지의 표절 검증 프로그램이 네.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또 돌리면 그걸로 해서 표절이 몇 %다. 그리고 어느 부분이 정확하게 상세하게 하면 글자가 5줄, 6줄 되는 그 단어 대여섯 개가 나열돼 있어도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어느 논문에 그대로 있었다. 연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표절 논문 심사도 그렇게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추후에 그런 부분들은 또 자세하게 또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면 좋겠고요. 오늘 세미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 죠. 한성국 교수님께 질의 말씀 짧게 하나 드릴게요. 교수님. 이제 그 소린 AI 논란에 대해서 마지막에 언급을 표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에 따라서 또 시간의 방향이나 또 그 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럼니스트를 어떻게 섭외를 했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요.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읽어보니까 이제 왜 이 내용을 안 치셨는지 그게 이제 개인적인 사견이나 또 이 부분에 논란에 대한 부분들에 이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AI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드려서 설명드리는 자리로 AI 소버린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AI 소버린 정책이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또 어떻게 돼야 될 건가, 뭐 이런 것들은 오늘 이야기하기는 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새 정부가 들어서서 AI 쪽에 100조 원을 투자해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AI 기술을 확보하겠다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다른 기회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시죠. 네. 그러면 이제 공지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세미나를 만들었고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세미나 말고 AI 강좌를 열었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한 번 하면 한 8시간 내지 16시간 정도를 해야 일정 부분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6시간 정도만 7월 26일 토요일에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3개의 주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3개의 진행에서 주제가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 블로그를 만든다든지 웹사이트를 운영해서 소개를 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자기가 하고 있는 영역들을 알려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블로그라든지 전체적으로 맞춤형 블로그 디자인이라든지 검색 엔진을 최적화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주제로 들어갔고요. 두 번째 주제는 AI를 활용한 신축 연구. 이 부분이 앞으로 딥 리서치라든지 또는 신축 리서치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통해서 문헌 조사, 아이디어 탐색, 방대한 데이터 분석,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연구윤리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나 학자들의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의 경우에는 조금 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조금 더 고급화시키는 작업들,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서서 고급화시켜서 전문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한성국 교수님이 이 부분을 7월 26일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인은 10만 원이고 회원들은 7만 원으로 하고 점심 공약을 포함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공지를 통해서 안내를 할 테니까 그때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같이 참여를 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2025년도 학예학술 세미나 AI의 생활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K전통문학술원 그리고 WBU 한복연구소 공동으로 주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